주가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동안에 환율도 굉장히 큰 변화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안전통화로서 자리 잡고 있었던 달러와 엔화가 약세가 되는 반면에 신흥국 통화는 최근에 상당한 강세가 됐습니다. 오늘 환율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시장서부터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식시장. 네. 누구도 아마 이런 변화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자신 있게 했던 사람은 없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부터 먼저 한번 진단을 좀 해주시죠. 네. 예. 이런 시장, 이런 장세가 펼쳐질 것인가? 아마 지금 이 랠리를 갖다가 이렇게 즐기고 계신, 수혜를 누리고 계신 우리 투자자분들도 기대 이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렇죠. 저로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 왔다가 이제 그야말로 백기투항을 해야 되나 싶은 상황인데 어제 밤 사이에 그래도 시장에서 꽤나 이름 있는 두 사람이 예. 심경을 토로했는데 예. 굉장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라서 그렇습니까? 한번 보시죠. 예. 헤지펀드 업계의 전설 스탠리 드러켄밀러입니다. CNBC하고 어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예. 옛날 1992년도에 그 당시 젊을 때 그 조지 소로스 밑에서 수석 전략가로 그 영란은행 털어먹을 때 파운드 그 공략할 때 예. 그때 이제 레전드급으로 올라갔던 드러켄밀러죠. 그때 주역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얘기입니다. 지금 드러켄밀러가 말하기를 자기 굉장히 참 초라해졌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시장이 올라오는 와중에 그러면서 연준을 과소평가했다. 예. 이 얘기입니다. 그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면 이렇습니다. 최근 몇 주간의 랠리는 나를 초라하게 만들었고 과거에도 몇 번 그런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 분명히 그 범죄에 해당한다. 최근 몇 년간 싼 자금 탓에 기업 분야에서 부채가 과도하게 쌓이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려했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닥쳤을 때 이 신용 거품 크레딧 버블이 터지면서 레버리지 축소 작업이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자기가 잘못 봤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잘못 봤다는 겁니다. 연준이 얼마나 많은 레드라인을 넘어설 수 있고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과소평가했다. 그리고 이제 본인 포트폴리오를 얘기하면서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 여전히 투자하고 있지만 이제 성장주에 대한 비중은 최근 6, 7년 사이 가장 적게 유지하고 있다. 자기는 이제 경제 재개가 가치주를 부양하고 있다. 여기서 연준을 과소평가했다. 저 또한 이 드러켄밀러의 많은 얘기 가운데 이 부분에 저도 이번에 시장을 제대로 못 쫓아온 것의 이유가 저 개인적으로 같다라고 봅니다. 예. 또 한 명 거의 같은 시간대였는데요. 이번에는 예전에 빌 그로스와 더불어 핌코에서 한참 잘 날렸던 지금은 알리안츠에 있죠. 엘 에리안입니다. 엘 에리안도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기는 불편하답니다. 예. 계속해서 이 엄청난 이 시장이 회복되고 있는 여기에 계속 배팅하기에는 불편하답니다.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생각이 잘 안 맞으면 불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불편합니다. 근데 이분의 이 엘 에리안의 말 가운데는 보면은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자기는 불편한데 나는 이것을 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이런 쪽에 배팅하는 사람들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존중한다. 좋습니다. 현재 시장 이 강세 상황에서 매수에 나설지 결정하는 것은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데 각각 투자자가 위험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것은 매우 개인적인 선택이다. 예. 여기서 들어간다고 보는 사람은 들어가는 거고 아니다 싶은 사람은 빠져나오는 건데 각자 개인적인 선택이다. 경제 지표가 좋지 않아도 회복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승리해 왔고 연준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승리한 윈윈이었다. 근데 이러한 인식이 굉장히 시장 내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예. 이 인식이 바뀌려면은 굉장히 매우 큰 충격이 필요할 것 같다. 이 두 사람 나름대로 시장에서는 꽤나 구루급인데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저 정도 그러니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 한국, 일본 할 것 없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딱히 할 것 없는 상황에서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예. 많이 빠졌다는 측면에서 용감하게 매수에 나섰던 개인 투자자들의 승리 지금까지는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근데 2200이 좀 부담스럽긴 부담스럽습니까? 레벨인가 봐요. 어제 오늘 계속해서 올라섰다가 밀리는 거 봐서는 예. 좀 그렇게 여겨집니다. 글쎄 좀 전에 말씀하셨던 분들의 얘기를 한번 제 개인적인 네.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 너무 확대 해석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발생을 하면서 부채 버블이 터지고 이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그건 확대 해석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19가 그 정도로 세상을 그렇게 뒤흔들어 놓지 않는데 그 한 가운데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은 그런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좀 어긋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안 그래도 이 부채의 문제는 계속해서 걱정을 하다가 그렇죠. 만약에 예, 예, 예. 연준을 비롯해서 중앙은행들이 저렇게 돈을 풀지 않았더라면은 이런 어떤 셧다운 기간 중에 부채 많았던 데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걸 예. 다 뭐 세워줬던 그렇죠. 연준의 역할에 대해서 좀 과소평가했다는 저 그러니까 부분이 물론 뭐, 이제 그 일부는 이렇게 넘어가고 이럴 수는 있지만 그게 대세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가계부채라고 하는 얘기가 벌써 10년 전서부터 계속 맞습니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굉장히 나쁘게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가계부채를 얘기하면서 그게 문제를 일으킬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다른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너무 이제 그걸 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항상 개인의 선택이었습니다. 언제는 뭐 개인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항상 계속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개인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고 첫 번째 분이 항복선언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보면서 조금 이거 불안한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원래 가장 맨 마지막까지 남았던 사람이 돌아서면 그 다음서부터 시장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시장을 보는 사람들의 그 일반적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조금 아무튼 그 부분은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은 좀 제가 듭니다. 준비했다가 배터리 걸 때 센터님께서 지적해 주시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 월가에서도 그럽니다. 드래켄밀러까지 저렇게 하면은 이거 다 왔나? 이런 소리도 나오는 거죠. 예, 항상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최후의 비관론자가 돌아서면 주가는 거기에서 꺾이는 거고 최후의 낙관론자가 돌아서면 주식은 거기서부터 오른다. 이런 얘기를 네. 하니까요. 자, 두 번째로 한번 여쭤볼 게 미국의 고용 부분입니다. 지난주 네. 금요일 날 상당히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는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네. 나오고 나니까 뭐 산정이 잘못됐다, 잘 됐다 뭐 예.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 소식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산정이 잘못돼서 3%가 더 높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개선 조짐만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3%가 잘 계산이 됐건 못 됐건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다라는 그 생각을 가졌었는데 네. 일단은 아무튼 지금까지는 보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별로 미국 시장은 상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의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시장은 앞으로 어떤 반응을 계속해서 보일까요? 현재 초반에는 아무튼 상당히 좋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 네. 그런데 그러니까요. 그 고용 지표가 다우 지수를 1000포인트를 끌어올렸었는데 그렇죠. 네, 예. 그랬던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미 충분히 다뤄진 내용이라서 추가적으로 뭐 자료는 안 보여드려도 시청자분께 다 아시겠지만 어쨌거나 내가 지금 뭐 출근은 못 하고 있는데 나 어쨌거나 뭐 그렇다고 잘린 건 아니야라고 했던 사람들 그런 식으로 응답한 사람들도 실질적인 레이오프 상태다 실업자다 그 사람들을 다 포함은 한 3% 포인트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뭐 심지어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죠. 야, 그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통계치를 갖다가 3개월째 그러고 있었다는 거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시장은 그래 우리 속아줄게. 그 정도는 뭐 충분히 우리 이해해줄게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았느냐 하는 건데 과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13%가 됐건 16%가 됐건 예. 예. 이 상황이 과연 이렇게 다우지수를 갖다가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해버렸는데요. 예. 멋있게 올랐네요. 예. 다우만 하더라도 지금 뭐 이렇게 거의 이제 다 회복할 정도로까지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이 그래 이거는 지금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돈밖에 없는 거죠. 돈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계속되는 작년부터 나왔던 이 포모 혹시 못 올라탈까봐 하는 fear of missing out 놓칠까 하는 이 마음하고 이 두려움과 이 there is no alternative의 약자 T나 지금 주식 투자 말고는 딱히 할 게 없다. 어느 분이 계산을 한 걸 갖다가 올린 걸 봤는데 요즘 우리 한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은행에다 돈 맡겨놨다가 이거 2배 되려면 140년이 넘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 뭐 주식 잘하면은 뭐 한 달 내도 2배가 나오는 장이 막고 그렇죠. 있으니 예. 뭐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기 지금
또 뭐 차트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동안의 기술적 반등의 한계 이런 것 갖다가 넘어섰으면은 그 다음에는 인정해야 될 거는 이른바 V자 조정 없이 내려왔으면 또 조정 없이 올라가면서 V자라면은 전고점까지는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만 이게 궁금합니다. 밤사이 이제 또 들리는 소식 가운데 NBER 전미경제연구소에서 이제 지난 2월부터 128개월 만에 10년 8개월 만에 이제 경기 침체로 접어들었다는 그걸 했는데 예. 이제 이 음영 처리한 부분이 사실 과거에 경기 침체라고 이제 규정되었던 부분. 그때는 실업률이 치솟고 일자리 구하기 어렵다는 사람이 일자리 풍부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고 하던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상황 뭐 이제 조금 세월이 지나면은 여기에 이제 빨간색으로 또 경기 침체 구간으로 표시는 되겠습니다만은 장이 지금까지는 왔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자꾸 월가에서 펌프질을 할 만한 쪽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워닝을 바라는 데가 있다는 얘기죠. 하다못해 CT만 하더라도 예. 너무 지금 현재 프라이싱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 이 납득하기 어려운 가운데 가는 장 이게 많이 가더라고요. 예. 빠질 때도 생각보다 더 많이 빠졌듯이 오를 때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르는 게 시장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CT가 제시한 그 부분도 조금 우리 투자 여러분께서 염두에는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실업수당 플러스 보너스 성격으로 왔던 거 조만간에 이제 끝나고 예. 여전히 이 무역 마찰 실업 문제 남아 있고 그리고 미국 대선도 지금 조금 이렇게 판도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도 여전히 재확산의 조짐이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200 앞에서 이렇게 주춤주춤 하는 것도 그렇게 신경이 쓰이고 뭐 또 많은 분들 또 주목하시는데 이번 6월 또 쿼드루플 위칭데이 내일 모레입니다만 예. 그동안에 주구장창 팔아왔던 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그 반대 진영에게 이번에 큰 수익을 안기는 그런 쪽으로 끝날지 이번에도 역시 좀 방해를 할 것인지 예. 그게 단기적으로는 또 관심의 예. 대상입니다. 관심의 대상이다. 예.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막 내려가고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얘기했을 때 네. V자 반 형태로서 경기가 올라올 거다라고 하는 거는 강도의 차이가 얼마만큼이냐에 따르지만 대부분 다 예측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게 되면 그 부분을 빼면 남는 거는 이제 경기 부양책 남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경기 둔화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했으니까 2개 남는 거거든요. 네. 결국 2개를 놓고 지금 이제 서로 어느 저울질하는? 쪽이 더 네. 높으냐, 네. 그 힘이 세냐 이제 그 저울질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현재까지는 아무튼 부양책 쪽에다가 힘을 더 주고 있는 상태죠. 이건 이벤트니까 당연히 초기에 힘은 강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가가 높아졌다라고 생각하면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건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크리티컬한 포인트에 막 지금 접근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게 좀 들긴 하네요.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매일 체크하시겠지만 이 코스피 주간 차트를 보시면은 이 2200이 단숨에 열리기에는 쉽지는 않다는 게 네. 느껴집니다. 우하향하는 나름의 채널이 보이지 않습니까? 채널 상단까지 왔고 지난번 이런 장은 보니까 참 이때 닥쳤을 때는 생각을 못 하는데 이렇게 벗어나는 거는 눈 감고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예. 자, 그 또 하나 여쭤볼 게 이제 FOMC입니다. 네. 이번에 뭐 더 이상 금리 인하를 하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은 안 나올 거고요. 아마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 그러니까 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네. 그러니까 3년 후 정도의 금리를 어떻게 만들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조금 이렇게 뭐 연준의 어떤 마이너스 금리 진입 이런 거는 좀 시장이 너무 앞서갔던 것 같고요. 예. 예. 오히려 뭐 유로달러 선물 시장 같은 데서는 오히려 내년부터 연준이 금리를 갖다가 올릴 수도 있다는 쪽에 약간 베팅하고 해칭하는 프라이싱이 감지되는 그런 정도니까요. 지금 뭐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요. 정상이 됐다라고 하면 이 정도 같으면은 뭐 거의 코로나 이전에 갔다 올라왔는데 여기서 더 통화정책 차원에서의 부양, 금리를 더 낮춘다, 뭐 아니면은 자산 매입 규모를 더 늘린다, 뭐 20일은 또 그렇게 났었지만 지난주에 그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여기서 또 시장은 계속해서 응석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본처럼 해라. 일본이 말하고 있는 그 이른바 일드 커브 컨트롤. 국채 수익률 어느 정도 뛸만 하면은 또 연준이 또 사줘서 국채 수익률 끌어내리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도 한번 발표해 달라. 이게 이제 시장에 계속해서 엉석거린 요구인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뭐 적정하게 시장을 갖다가 망가뜨리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의 기대 이상으로 여기서 더 보따리를 풀지는 않을 것이다 싶은 생각이 들고 이번에는 모처럼 점도표 나오니까 한번 보죠 뭐. 예, 뭐 그렇죠. 점도표대로 이때까지 이 정책 갖다가 실제 자기들이 제시했던 점도표대로 해오지는 못하고 예. 시장이 질질 끌려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연준 위원들의 머릿속을 갖다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일한 힌트니까 예. 그거 한번 뭐 보도록 하죠. 볼만합니다. 예, 예. 예. 자, 그다음에 요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의 기준금리는 계속 내렸고요. 네. 그 대신에 그 시장 금리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네네. 상태입니다. 예. 그 지난주에 그 10년물이 0.9%, 0.93 뭐 이 정도까지 그렇습니다. 올랐으니까요. 예, 예. 그게 많이 떨어졌을 때는 0.4%, 3%까지 내려갔다가 예.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올라오고 있고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금리도 시장 금리는 상당히 빨리 올라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이런 시장 금리의 상승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해야만 될까요? 네. 우리가 뭐 증시만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만 이쪽도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예. 채권 전략가들은 굉장히 요즘 긴장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거 예. 보시다시피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입니다. 그렇죠. 예. 이때 이제 3월 달에 그 뭐 장 빠지고 할 때는 다들 안전자산으로 몰렸다가 요 무렵 극단적으로 뭐랄까요? 현찰이 필요했던 시대에는 국채마저 집어 던지는 상황이 와서 올랐는데 그 이후에 지금 거의 기다시피 했습니다. 예. 그러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 들어서 이 0.6 근방에 있던 예. 이놈이 지금 0.9까지 올라오니까 잠시 그거 하고 또 이제 레포 시장에 월가의 금융기관들이 연준에다가 자꾸 손 벌리는 그런 상황이 좀 되다 보니까 머니마켓 쪽에 약간 스트레스가 있나? 돈이 좀 부족하나?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큰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볼커 시절에 1981년도부터 해서 참 몇 년의 세월입니까? 거의 30년 좀 넘죠. 40년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렇게 빠졌고 그때 무슨 뭐 테이퍼 텐트럼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이때 무슨 뭐 빌거로스 같은 양반이 이제 저금리 시대는 끝나서 했다가 뭐 지하 4층, 5층 밑에 더 있고 예. 이 상황까지 왔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느껴지는 건 이겁니다. 이 여기서 보시면은 이 금리에서도 이 RSI가 이 극단적인 과매도 국면에 왔을 때는 꼭 튀어 올랐거든요. 예. 지금도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가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나중에 가서 그 배경이나 이유는 나중에 가서 찾게 되겠지만 지금 오히려 채권 전략가들은 채권 시장 쪽에서는 야 이러다가 금리 한번 튀는 거 아니야 시장 금리가 예. 이걸 좀 겁을 내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측면에서도 지금 여기서도 자꾸 시장은 이렇습니다. 이거 주식 차트라고 보신다면 어떤 종목 차트라고 보신다면 이거 바닥 다지고 오르려고 준비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렇죠. 전형적으로 그렇다라고 봐야 되죠.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이번 FOMC는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지금 시장 금리는 자꾸 이렇게 위로 꿈틀거리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당연히 마이너스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했던 거 이거 조금 우리의 김치국 마시는 거 아니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싶습니다. 예. 바닥이 그러니까 더 이상 기준금리를 내릴 여지가 없다라고 예. 하는 것이 시장 금리를 거꾸로 가게 만들 수 있는 굉장히 큰 힘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봐야 그 되겠죠. 뭐 우리 한은에서도 자꾸 그렇게 언급했습니다만 치료 하한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죠. 가깝네 예, 예. 이런 얘기가 벌써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예. 네. 자, 그 달러에 대해서 한번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그 우리 입장에서 보면 원달러 환율이 되긴 할 네. 텐데 그냥 달러를 놓고 우리가 이게 보면 한때에 그 코로나19 제일 처음 발생을 하고 했을 때의 달러 인덱스가 거의 104까지 올라갔었고 그렇습니다. 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게 최근에 보면 95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96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단기간에 걸쳐서 달러가 상당히 빠르게 절하, 약세가 됐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달러 환율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100 위에서 놀던 달러 인덱스가 선진국 대비 달러 인덱스가 96까지, 95까지도 내려왔는데 지금 오늘 달러 인덱스가 아닌 유로 달러 차트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달러 인덱스는 뒤집어 놓으면 뭐 알 수 있는 뭐 거니까요. 거의 똑같다고 예.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 이 부분이죠. 예. 최근 이 부분에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 유로가 거의 한 2주 연속 계속 치고 올라왔습니다. 예. 근데 이날 지금 끝에서 세 번째 캔들 이 짱대 양봉이 나왔던 이날이 지난주 목요일 날 22 통화정책 회의에서 지금 이른바 팬데믹 긴급
뭐 PEPP라고 하는 그죠? 예. 팬데믹 이머전시 뭐 퍼처스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해서 6천억 유로. 7,500 7천억. 애초는 금년 말까지 7,500억 유로 사주만 했던 것을 예. 이번에 이제 내년 6월 내년 상반기 내년 6월 말까지 더 사주는데 시장에서 은근히 생각했던 5천억 유로는 더 쏴주겠지 했던 거에다가 참 마음도 좋아요. 라가르드 누님 좀 더 얹어줄게 해서 6천억 유로까지 예.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유로가 그날은 튀었는데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재료에 대한 기대였던 것 같아요. 얼핏 생각하면 유로가 많이 풀리면 유로 약세 아니야? 근데 조금은 몇 년 전부터 외환시장에서의 패러다임이 그렇습니다. 돈이 많이 풀려서 약세를 한다기보다도 돈을 풀든 뭘 하든 간에 그렇게 해서 경기가 살아나고 경제가 회복되면은 그 통화는 좋은 거야.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예, 달러 예. 강세의 설명이기도 했는데 그렇게 와서 재료 노출로 인해서 이제 유로 강세가 마무리된 점도 있고 아까 차트상으로 보다시피 기술적인 과매수도 있고 뭐가 있으면은 저기에 전 세계적으로 이 시장에서 또 돈 벌어 보겠다고 숱한 딜러들이 투기적으로 달라붙고 하다 보면은 이제 유로롱은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달러가 여기서 더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 밀리지는 더 않는다. 밀릴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고 우리 환율도 아침에 95원, 1,200원을 한번 깨고 내려왔죠. 예. 95원 왔다가 지금 98, 99를 하는데 1,200을 내려왔으면은 일단 마음의 각오는 1,180까지는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 1,180 정도까지는 해두시는 게 좋겠으나 지금 이제 결국 여기서 주식이 더 팍팍 가지고 바깥에서의 달러 그리고 달러 위안화 환율까지 해서 달러가 약세로 쭉쭉 가줘야 더 밀리지. 그렇지 않는다면은 아침에 그냥 NDF 반영해서 적고 또 반등 나오고 저가 매수 들어오고 하는 그런 정도로 봅니다. 많이 밀려야 1,180인데 거기까지도 그렇게 단숨에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달러의 약세, 즉 원화의 강세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거다. 대략 1,180원 정도가 맥스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 이제 예.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